네, 중국의 미래에 투자하라 이 선강퉁 관련해서 좀 특집 프로그램 계속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를 해드리죠. 이용철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 팀장 그리고 김지훈 마운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영화 쪽 이야기 이런 투자 유명한 업종들도 네.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 말씀을 들어볼지 먼저 김수아 캐스터가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성강퉁 기획특집 4부, 오늘은 선전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IT 보안 업종과 소매 유통 업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T 보안 업종은 2015년 중국 내수 시장 규모가 14.5억 달러로 2019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IT 보안 시장 중에서 보안기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3.1%로 IT 보안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의 정보보호 시장은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IT 보안 업종 가운데 계명성신이라는 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1996년 설립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계명성신의 2016년 상반기 매출액은 5억 7,2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0%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중국 IT 시장 성장에 힘입은 보안 부문 매출 증가로 이익률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매 유통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2015년 기준 소비재 시장 규모는 무려 10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으로 가계 소비 지출 규모는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4조 3천억 달러입니다. 2020년 소비재 시장은 14조 4천억 달러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세계 1위 국가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매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전증시의 소매 유통기업은 소년운상과 천홍백화가 있는데요. 오늘은 소년운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년운상은 전자제품 유통업체로는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유통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해 온오프라인을 장악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케이스인데요. 또 O2O 시장에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농촌 지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성강퉁 특집에서는 선전시장의 IT 보안 업종과 소매 유통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네, 소매 유통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소매와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예, 중국의 소매 시장 변화의 특징을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산층의 소득이 확대되고 또 소비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GDP가 8,30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이미 2010년에 1선 도시는 $10,000가 진입이 했고요. 2013년에는 2선 도시까지 $10,000가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1선 도시라고 하면 베이징, 상해 같은 초대형 도시를 말하고요. 2선 도시는 우리나라의 광역시에 해당되는 10대 도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40%가 거주하는 3선 도시는 2018년이 되면 $10,000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국적 기업 맥킨지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8억 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이러한 중산층이 확대됨에 따라서 범용 소비재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또 여행이나 레저 같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중상층이라고 하면은 $16,000에서 $34,000 정도를 말합니다. 네. 따라서 2020년에 중국 인구가 16억으로 예상을 하면 그 50%에 해당되는 8억 명이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소비 시장의 변화의 패턴은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해서 소비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IT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그리고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플랫폼에 의해서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모바일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관련 비즈니스들이 더욱 확충이 되었죠. 따라서 현재 중국의 백화점은 연간 성장률이 역성장의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자상거래 비중은 연간
50% 이상 상승하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 채널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전체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측면으로 보면은 고부가 가치의 무형 소비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뭐 영화나 게임 같은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또는 무형의 서비스 같은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나 미디어를 포함한 콘텐츠 산업은 현재 170조 원인데요. 2017년이 되면 26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중산층이 좀 확대되면서 소비 여력도 늘어나는 부분 하나, 또 전자상거래 비중이 커지는 부분, 여기에다가 고부가 가치 어떤 서비스 상품, 무형 네. 상품에 대한 어떤 이제 확대되고 있는 부분 특징을 세 가지 꼽아주셨는데, 현재 중국의 어떤 소비 관련해서의 그 시장 규모라든가 현재 주력으로 나서고 있는 어떤 소비층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현재 주소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네. 예, 2015년 기준으로 중국의 소배 그 시장의 규모는 10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에 해당되는데요. 이 중에 가계 소비 비출 비중은 총 4조 3천억 달러이라서 2010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여전히 38%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68%, 일본의 5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죠. 이 말은 결국 중국의 향후 민간 소비의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은 전자상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명실공히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전체 소매 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년 30%를 성장을 하다 보면 2018년에는 전체 소매 시장의 30%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은 1980년대생으로 의미하는 빠링허우와 1990년대생으로 의미하는 쥐오링허우의 중심으로 하는 소황제들이 중국 소비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빠링허와 쥐오링허우는 합쳐서 4억 명에 해당됩니다. 강한 소비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링하우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게 돼서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해외 직구통해서 세계적 명품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또 아이를 위한 소비재 산업에 지출을 아끼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주링하우들은 소비 자체를 인터넷부터 시작한 세대들입니다. 따라서 유통 채널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주역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인터넷 스타라고 부르는 왕홍 경제에도 사실은 주링 세대들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0년대생들이 이렇게 네. 또,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김지훈 파트너로 좀 이제 넘어가서 IT 업종 얘기를 해볼 텐데, IT 하면 뭐 범위가 워낙 넓습니다만, 그렇죠. 앞서 우리 김수아 캐스터가 정리할 때 특히 보안 쪽을 중심을 둬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오늘 IT 보안 쪽에 중심을 둬서 좀 말씀을 주신 이유도 있을까요? 네. 네. 우선 지금 뭐 IT에 포함되는 산업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거고, 다만 이제 보안 쪽 산업 같은 경우에선 지금 전반적으로 GDP 대비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쪽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월등하게 좀 낮은 상태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IT 보안 쪽을 좀 보기 전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산업에 따른 성장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산업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또 보안 쪽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한국 쪽으로 치게 되면 보급률이 이미 100%가 초과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약 한 50%에서 한 60% 정도 보급률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제 IT 개혁, 인터넷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후황통 때만 하더라도 그 관련 종목들이 많게는 한 2000%씩 올라갔던, 물론 증시가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 보급률 자체가 50에서 60%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성장 전망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모바일 시장 역시도 한국 그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약 한 70에서 한 80% 정도.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한 50에서 60%.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성장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모바일 쪽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전망치가 고성장보다는 좀 완만한 성장.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역시 좀 내비쳐서 봤을 때는 결국 산업적인 성장률이 진행을 하는데,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산업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IT 보안 쪽이 움직여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국 IT 시장 규모가 14.5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치게 되면 약 1조 6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평균 한 20% 정도 성장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전망치가 좀 많이 있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선 예전은 미국 중앙정보국 프리즘 사건 이후로 그 보안 쪽에 따른 강화나 아니면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GDP 대비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한 3.6%,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 한 6%대. 근데 지금 중국은 1%에 불과합니다. 그 말 뜻은 올라갈 수 있는 범위나 한계치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인터넷 보안 시장, 보안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의 안보도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들마다도 그 정보 보안 쪽 산업에 따른 투자나 인수합병에 따른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서도 안전보에 따른 인수합병,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모바일 보안 업체에 그 투자하는 내용들, 그리고 텐센트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연구센터에 대한 설립 부분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기명성진이나 농명가기 이런 종목들 역시도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정보 보안 쪽에 따른 투자나 인수합병에 따른 규모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국 쪽의 보안 시장은 우리 한국 쪽과 조금 다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뭐 전반적인 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안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시만텍 아니면 카이퍼스킬의 이 두 가지 해외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국 소프트웨어를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중국 자국 내에 있는 보안 산업의 성장이 기대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 보안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정부와 사회일수록 IT 보안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중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소비 쪽에서의 트렌드의 변화와도 또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중국 현지에서는 성강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업종별 동향까지 자세하게 또 중국 현재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沪港通2014年11月推出后，半年的时间，上证综合指数从2700点上涨到5178点，股指几乎翻番。深港通的启动是否也会对市场产生同样的提振作用呢？ 那么沪港通推出的时候呢，时机的选择呢非常的恰当啊，因为当时呢 A 股呢经过了长期的调整，中国经济呢经过调整之后呢，也处在一个政策改革提速的一个阶段，房地产政策呢出现松动，战略新兴领域里头呢有一系列的配套政策的一个出台。当时呢，中国还提出了一路一带这样一个战略，所以这些因素呢叠加在一起。 沪港通开通的时候呢，从海外进来呢这种大手笔的资金，然后呢，当时呢国内市场呢还出了不少可以加杠杆的这样一些工具。那么现在呢正面的作用呢应该是会有，但是呢很难像2年前那样呢带来一波轰轰烈烈的牛市。 从长期来看，互联互通的推进，境外投资者的不断加入，会对 A 股市场的投资风格、估值体系、风险偏好产生影响吗？ A 股呢，过去来讲呢，就是大起大落，实际上是对政策敏感，对流动性敏感，但对估值不敏感。因为有钱有政策利好的时候，大家呢这东西短炒。那么现在呢，大家呢就会看到回报的一个重要性，而且呢，在过去2年当中呢 ，A 股的机构投资值的占比实际上是在悄悄增加的。 包括国内的保险机构呢，也包括呢海外的资金通过多种方式呢在介入 A 股市场，他们运作的手法呢也对市场的这个产生了影响。所以在这个背景之下的话呢，我觉得投资者呢他需要呢以时间换空间，通过呢更长时间的一个震荡整理，用上市公司的业绩增长来消化呢这个估值高这样的一个问题。我们再来听听连线嘉宾的观点。
海南椰岛公司是国内保健酒行业唯一上市公司，集酿酒食品、养老产业、生物制能等多概念于一身，一级前景比较乐观。而且目前公司的股价处于低位区徘徊震荡攀升的态势当中。由于公司的股盘性质较小，而且有可资源价值，该公司有望被资金所青睐，短时间股价有望继续向新高迈进。谢谢。在深港通的投资标的中，您最看好哪一个上市公司呢？五粮液啊，五粮液呢，目前估值也比较合理。另外，酒业板块呢，经过比较长时间的一个调整啊，最近呢，相对呢开始抗跌。下半年呢是白酒呢比较好的一个销售季节。好的，需要了解有关更多沪港通的消息，请大家登录中国经济网韩文频道。 자, 중국 경제망 연결해서 좀 현재 분위기 들어봤고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소매 유통 업종 그리고 IT 보안 업종 살펴보고 있는데 유망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소매 유통 업종 중에서 좀 괜찮게 보시는 종목 어디가 있습니까? 송강통 실시가 되면서부터 선전 정시에서의 그 소매 유통 가장 유망한 종목은 소녕운상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앞서서 김수아 캐스터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린 그룹이죠. 그렇습니다. 예. 소녕운상그룹 그러면 좀 생소하게 네. 느끼실 분도 많으실 텐데요. 현지 발음대로 하면 수닝그룹입니다. 수닝그룹.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탈리아에 있는 인터밀란의 지분을 70% 인수해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회사이죠. 네. 1990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중국의 가전제품 유통기업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주로 가전제품, 전자제품, 생활용품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오프라인 매장이 무려 1,681개고요. 직원 수가 18만 명에 해당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규모 차이가 있겠지만 하이마트 정도를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기준 매출을 보시면은 통신 장비, TV, 소형 가전, 디지털 기계, 백색 가전, 에어컨 등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전자제품 기업이고요. 전자제품 온라인 유통으로 시작한 기업이 온라인에 어떤 유통시장에 발빠르게 진입하면서 온오프라인의 라인업을 잘 구축한 회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전자제품 이미지에서 사업 다각화로 회사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닝 전자에서 수닝 커머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업 다각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수닝그룹의 지분을 19.99% 인수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창고 물류, 융자 등의 분야에서 알리바바와 합작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 O2O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연결되는 그 비즈니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래서 따라서 인터넷과 소매 영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네, 소녕운상그룹에 대해서 소비 유통과 관련해서는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IT 보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을 눈여겨볼까요? 네, 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계명 성신 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망숙과기라는 종목입니다. 네. 먼저 이제 계명 성신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는 해외 쪽 소프트웨어에 따른 규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국 것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계명성신 같은 경우에선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을 지역으로 나누게 되면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100%에 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보안 쪽은 그 섹터나 그 분야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눠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침입 쪽에 탐지나 이제 방지하는 기술 능력에서는 좀 독보적인 경쟁력이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제 5년 동안 매출이나 순이익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증가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 말 뜻은 결국에는 그 처음부터 진행을 하던 전통적인 기존 사업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따른 다각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연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력 제품이 이제 방화벽 그리고 침입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비밀번호 인증 시스템. 근데 이 분야들 모두가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력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기술력이 어디에서 쓰이는지를 좀 보시면 좋은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정부기관 그리고 군수 쪽.
그래서 한 나라를 보시게 되면 가장 보안이 강하고 센 부분들이 어디냐면 당연히 정부기관과 뭐 국방 쪽 뭐 이쪽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에 따른 그 시장 점유율이 예. 80%가 넘어요. 상당히 높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 쪽 시장이 움직이거나 상승률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망숙과기라는 종목입니다. 망숙과기는 2000년도 회사가 설립해서 2009년도 심천 선정거래소에서 이제 상장된 기업인데 요번 이제 올해 초에 그 빌 게이츠가 지분율을 0.9% 정도 투자를 하면서 좀 유명세를 탔던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CDN이라는 시장에서 이제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 CDN이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인터넷 환경의 디지털 창고.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들어오게 되면 컨텐츠를 분류별로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가 사용자가 이제 쓰고자 한다라면 그거를 이제 퍼뜨려주는 네.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자체는 결국 인터넷에 따른 보급률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수혜에 따른 증가가 나오는 거고 이 기업이 당연히 수혜 관점으로 봐줄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알리바바 그리고 뭐 바이두, 텐센트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과 그리고 이제 주요 인터넷 기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 3,000개가 넘는 고객사에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터넷 기업에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계 이 CDN 업계 안에서는 가장 큰 설비 네트워크와 R&D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매 유통 업종 중에서는 손영운상그룹을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IT 보안 쪽 관련해서는 계명성신기술과 망숙과기 두 기업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의 이용철 팀장 그리고 김지훈 와운의 파트너 두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